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건설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마이너스 옵션을 할 건지 마이너스 옵션을 안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마이너스 옵션이 해가 되는 현장, 2, 3천만 원을 만약에 그 평균적으로 빼준다고 보면 내부 단열, 목공 쳐야 되지, 내창 지금 시공되어 있는 새 샤시를 철거해야 되지, 그리고 외부의 샤시를 이중창으로 다시 달아야 되지, 뭐 이렇게 공사가 다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비에서 3, 4천만 원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기본 옵션 상태로 분양을 받고 철거를 하고 공사하는 게 좀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따졌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절대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라인랩입니다. 앞에 두 PD님들이 시공 견적 문의 외에 사연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번 카메라를 켰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연들이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고민거리, 마이너스 옵션을 해야지 이득인지 안 해야 이득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공 견적을 문의하시는 거 왜 이런 사연들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시공 견적하네요. 시공 견적하네. 한번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알아보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사실 이런 문의를 여기에 드려도 될까 조금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고 하던 와중에 얼마 전에 운영하시는 채널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서 대표님께서 자유롭게 여쭤봐도 된다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옛날 영상인데 잘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한데, 여튼 저희 부부가 최근에 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었습니다. 건물이나 위치는 너무 좋아서 이 아파트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모델하우스 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선 집안 전체적인 컬러부터 내부 조명들도 그렇고 언뜻 보면 화이트 인테리어, 미니멀 인테리어 같으면서도 분명 하얗긴 하얀데 촌스럽다고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파트를 보면 깔끔하고 모던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많은 몇백 명, 몇천 명의 입주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 시공사, 건설사별로 기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디테일한 공사, 뭐 요즘 유행하는 히든도어, 9mm 문선도어 이런 거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없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서 나의 색깔을, 나의 컨디션을 정확히 넣고 싶으면 진짜 팩트로 단독주택 가셔야지. 신축 아파트 처음 짓는 것부터 내 컨디션을 어떻게 맞춰. 그래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옵션인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주방이 D자로 되어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되면 주방 수납 공간 중에서 실제로 살아갈 때는 제대로 못 쓰는 공간이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구성을 보면 기역자, 일자, 11자, 뭐 대면형 주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구성들이 있는데, D자는 딱 봐도 코너가 많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죽는 데드스페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유행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일자, 가장 많이 하는 요즘 대면형 주방, 벽을 보고 조리를 안 하는 이런 구성들을 짜려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면 11자 대면형 주방을 만들 때 뒷면은 냉장고 아니면 키 큰 장 수납을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 부분이 이제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고 깔끔한 수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걸 신축 아파트 컨디션에서 만족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은 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리고 이거는 제 입장이었는데 집안에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집이 넓어 보이게 하려고 억지로 다 줄인 느낌? 거기서 봤을 땐 와 넓다 싶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그 집에 가구 하나씩 넣다 보면 그때는 그렇게까지 넓어 보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모델하우스는 보여줘야 되는 집이고 소개해줘야 되는 집이고, 그 건설사도 어쨌든 그걸 토대로 집을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쁜 가전, 이쁜 가구 보태주는 오브제들 세팅을 해놓는 거고, 실제 거주 환경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아이를 키우는 집을 있을 거고, 나이 많으신 노부부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가족 구성원이 뭐 대여섯 명씩 돼서 방 개수가 모자라서 가전 가구가 뭐 방에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연이 다 다른데 그 집에 대한 컨디션을 모델하우스를 보고 내 집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와서 레이아웃을 보고 내 집에 있는 거랑 조금 같이 섞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리모델링, 새로 들어가는 집도 리모델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인테리어를 좀 싹 하면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거 얼마나 걸려요, 집인데? 3, 4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입주까지는?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게 있던데 이걸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뭐 기존에 있는 걸 뜯을 필요도 없고 해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직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이너스 옵션이 되는데 그걸로 하면 분양가도 3천만 원 정도 내려간다. 84 타입 기준.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도 샤시나 보일러 같은 건 기본적으로 깔아주신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사마다 마이너스 옵션의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추세도 있었고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거야, 건설사들마다도. 그래서 뭐 이번에 마이너스 옵션 현장을 2개를 착공을 하는데 하나는 2월, 하나는 3월에 착공을 하는데 뭐 2월에 착공하는 현장 같은 거는 마이너스 옵션인데 샤시도 너무 깔끔하고 가벽 석고보드부터 다 쳐놓은 상태고 전기 뭐 도어락까지 다 완료된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한마디로 철거만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옵션이 너무 좋은데 3월달 착공하는 현장을 봤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옵션이 해가 되는 현장. 밖에서 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도 그 마이너스 옵션 세대만 외창에 안 달려있어. 내창만 달려있고. 근데 이번에 니즈는 전체 다 확장을 하고 싶다. 근데 84 타입이면 다들 확장을 하고 싶지. 안 그래도 집이 조금 30평대는 넓지 않다고 느끼니까 2, 3천만 원을 만약에 그 평균적으로 빼준다고 보면 30평 기준 확장이 5칸에서 6칸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 전체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내부 단열, 목공 쳐야 되지, 내창 지금 시공돼 있는 새 샤시를 철거해야 되지, 그리고 외부에 샤시를 이중창으로 다시 달아야 되지. 뭐 이렇게 공사가 다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 빼준다고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이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비에서 3, 4천만 원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 좀 많냐고 확장 6칸, 5칸 하고 샤시까지 교체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확장 형태로 기본 옵션을 좀 받아놓고 기본 옵션 상태로 분양을 받고 철거를 하고 공사하는 게 좀 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거기에 요즘 시스템 에어컨 안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마이너스 옵션이면 시스템 에어컨도 분명히 다 빠져 있을 거고. 그렇게 따졌을 때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절대 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건설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마이너스 옵션을 할 건지 마이너스 옵션을 안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사항을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조금 머릿속으로 비용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말들이 많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으면 가져와 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니까 편하게 문의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서 바로 계약을 하고 나오려다가 혹시 이게 맞는 선택일지 잘 모르겠어서 다음 주에 다시 가기 전에 이렇게 문의를 넣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거 잘 한번 계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지 저희가 인테리어 하게 되면 여기서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 3, 4년 뒤에 문의 주시면 잘 응대를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집을 만들어 드리는데,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위의 내용이랑 동일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옵션에 대한 사항을 조금 꼼꼼히 살펴보는 거, 모르시겠으면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고, 건설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뭐 어떻다, 이건 좋다, 이건 안 된다라고 벌써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남겨주시고 사항을 좀 주시면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 공사비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의 추가비가 들어가는지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르시겠으면 한번 다음 주에 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한번 뭐 가볍게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가볍게 짧게라도 상담 한번 해드리면 최소한 그분들의 고민거리는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멀다, 시간 없다 하시지 마시고 한번 내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사항들에 좀 걱정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한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제 말이 꼭 다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한 6, 7년, 7, 8년 정도 이 업종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 봤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느끼고 봤으니까 거짓은 아니지. 지금도 그런 사연자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상담 문의란에 이분처럼 남겨주셔도 되니까 한번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사연 읽는 걸 처음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괜찮아.
나도 한 번 더 공부하는 느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연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 번 더 촬영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사연들을 가끔 더 보내주시면 이런 컨텐츠로 계속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